안녕하세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부동산 관련 사건, 사고, 소송을 알기 쉽게 짚어주는 남자, 소집남입니다. 저번 주에 영상을 하나 찍어서 올렸는데요. 소리가 너무 안 들려서 다시 재편집해서 올리게 됐네요. 오늘 알아볼 사건은요. 집에 하자로 인해 임차인이 주인에게 이사 가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이사를 간 후 한참 후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자 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날까지의 임차료를 보증금에서 다 제하고 주는 바람에 벌어진 소송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사건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임차인은 이 사건의 아파트를 2018년 12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차임 37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날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날 임차인은 발코니 외부에 창문을 설치해달라고 주인에게 요구하고 주인은 설치를 해준다는 조건으로 임차인은 보증금을 완납했습니다. 그러나 창문 설치 후 아파트 내부에 락카 실리콘 냄새가 난다고 임대인에게 해결을 요구하였고 임대인은 임차인과 냄새를 확인하였으나 같이 확인할 당시에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은 냄새가 나는 걸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월세를 지급하지 않다가 2019년 3월 7일 이사를 나가겠으니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이사는 가라고 하고 대신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전부 제하고 보증금을 내주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임차인은 일방적으로 이사를 나가고 열쇠는 경실에 두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고 보증금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밀린 임차료를 제하는 것에 대한 의견 차이로 제기된 소송입니다. 과연 임차인은 밀린 월세를 지급해야 할까요? 2019년 3월 7일 이사 간다고 얘기를 했고 주인이 이사 가라고 인정했으니 2019년 3월 7일 임대차 계약은 합의 해지로 종료된 것이고 내가 거주한 7일간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임차 보증금과 제때 보증금을 주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2020년 11월 30일까지이니 당연히 미지급된 월세나 관리비는 임차보증금에서 제해야 하고 만약 임차보증금을 초과하는 부분 및 계약기간 이후 불법 점유가 있으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결은 어떻게 났을까요? 계약의 합의해지는 계속적 채권 채무 관계에서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다. 이러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어야 한다. 계약의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이와 같은 묵시적 합의해지는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이 시작된 다음에 당사자, 상방이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통의로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므로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 해지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종료시킬 의사가 일치되었더라도 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 관계가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인 경우 그러한 법률 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 없이 계약을 종료시키는 합의만 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므로 이 경우 쉽사리 합의해지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법리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 자체를 종료시킬 의사가 일치되었으나 그 종료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임차보증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에 종된 계약으로 임대차 계약과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으므로 두 계약이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치를 이루어 하나의 행위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양자의 관련성 및 일체성은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여 임차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할 때도 존재한다. 따라서 임차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도 하지 않은 채 임대차 계약만 해지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므로 임대차 계약 종료와 임차보증금 반환 문제를 분리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계약의 해지만 합의하였다고 쉽사리 인정해서는 안 된다.
앞서 본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그들 사이에 주요한 다툼의 대상이 된 임차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임대차 계약만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냄새 문제를 이유로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이 종료 및 임차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합의해지를 청약하면서 임차 보증금 전액 반환을 그 합의해지의 내용 또는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관한 합의해지가 성립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 보증금 전액 반환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이사에는 동의하면서도 그때까지 발생한 월 차임 등을 정산한 나머지 임차보증금만 반환하여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러한 답변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원고의 합의의 지청약에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원고의 합의의 지청약에 새로운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함으로써 새로운 청약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이다. 원고와 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와 임차보증금 반환 문제를 분리하여 해결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 계약만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유지한 채 피고에게 열쇠를 직접 전달하지 않고 스스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고 한 원고의 행동이나 이 사건 분쟁 원인에 대해 원고와 대립하면서 원고가 경비실에 맡겨놓은 열쇠를 찾아가지 않고 제3자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은 피고의 행동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의 핵심은 계약의 해지는 또 하나의 계약으로 서로의 의견이 일치해야지 성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의견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인이 이사 의견에 동의하였더라도 그건 양해이고 서로 의견 합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재판부가 임대인의 손을 들어준 소송이었습니다.